안녕하세요. 요즘 작가 미양입니다. 여러분,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칭찬에도 좋은 칭찬이 있고 나쁜 칭찬이 있어요. 이왕이면 좋은 칭찬 하는 게 좋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칭찬이 좋은 칭찬일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시험지를 들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하고 오거나 엄마 나 이번에는 80점이야 엄마 나 이번에는 90점이야 하고 들고 올 때가 있죠. 특히나 중학교 이상 아이들이 수학 시험에서 엄마 나 이번에 100점 맞았어 엄마 나 이번에 90점 맞았어 이렇게 하고 들고 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칭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칭찬을 잘 받은 아이와 칭찬을 잘못 받은 아이들은 미래가 약간 바뀔 수도 있어요. 다 여러분의 칭찬 한마디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와, 이번에 우리 아들 100점 맞았네? 잘했다, 잘했어. 와, 잘했네. 이렇게 칭찬하는 거 흔히들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나쁜 칭찬의 예시입니다. 칭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영혼이 없는 칭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아이들이 아침에 스스로 자기가 옷을 챙겨 입고 나왔는데, 와, 오늘 옷 이쁘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나쁜 칭찬의 예시입니다. 이럴 때 칭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되시죠? 제가 그 팁 알려드릴게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한테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죠? 공감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따라서 칭찬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공감에 취약한 사람들, 즉 긍정적이지 않고 관찰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관찰력이 부족하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와 일맥상통한데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사랑은 사랑이죠. 근데 사랑도 올바른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와, 우리 아들 이번에 수학 점수 100점이네. 잘했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기가 원했던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100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내면은 보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좋은 칭찬이라 함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아이가 점수를 잘 맞은 것에 대해서 엄마 나 이번에 100점 맞았어. 엄마 나 이번에 90점 맞았어. 잘했지, 잘했지. 할 때에는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잖아요. 잘했지, 잘했지. 하는데 잘했다, 잘했어. 아이들이 정말 이 대답을 부모로부터 원하는 걸까요? 아이들의 내심은 그게 아니에요. 100점을 맞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 칭찬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우리 아들 한 달 동안 잠도 줄이고 게임도 줄이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더니 이렇게 어려운 걸 해냈네. 아들 참 대견하다. 엄마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또 얼마나 좋으니? 너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엄마도 많이 기쁘다. 여기까지 해도 아주 좋은 칭찬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닭살 돋겠지만 한 문장만 더 보태어 말한다면 엄마에게 너의 행복한 이런 모습 보게 해줘서 엄마는 너무 고마워. 고마워.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요. 칭찬의 핵심은 인정받았다는 마음이 확실하게 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고마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마워라는 표현은 존재감이거든요. 고마워 이 말 속에 존재감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살아있다는 느낌 받을 때 가장 행복해지는 거. 아이들이 그런 걸 느낀답니다. 엄마가 칭찬해 주면서 너가 이렇게 노력해 주고 너의 기쁜 모습을 보여줘서 엄마도 기쁘고 고마워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게 돼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렸어. 나는 정말 괜찮은 아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만약 부모님이 점수에만 집중된 칭찬을 했다면 아이가 그것을 다 느껴요. 와,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이 점수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네.
엄마 아빠는 점수만 보이고 나는 안 보이나 봐. 아이들은 속으로 이럴 겁니다. 서운하겠죠. 아이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충분히 공감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로부터 충분히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돈도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잘못된 칭찬이 오히려 더 독이 된답니다. 이런 것이 쌓이다 보면 갈등을 유발하게 되죠. 아이가 옷을 꺼내 입었는데, 와, 너 오늘 입은 옷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칭찬 아니죠. 그냥 옷이 보이는 대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옷에 대한 의견입니다. 칭찬이 아니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옷이 아니라 이 옷을 입은 아이를 바라보시면 돼요. 와, 오늘 입은 옷은 너에게 진짜 잘 어울린다. 보기 좋은 옷으로 잘 골라 입었네. 잘 골라 입었네가 핵심입니다. 아이가 한 행동을 칭찬하는 거죠. 아이는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진짜 내가 했던 행동이 잘한 거였구나 라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 흐뭇해지죠. 혹시 이런 칭찬 닭살 돋나요? 원래 칭찬은 닭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닭살 돋는다고 칭찬 잘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칭찬 받는 거 쑥스러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평소 생활에서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자주 듣게 되면요. 스스로도 그런 좋은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뿐더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옷을 고르려고 했던 선택의 순간의 고민을 칭찬을 하다 보면 아이가 자기가 골라 입었던 그 결과의 옷보다도 내가 고심했던 과정의 순간을 뿌듯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이러한 과정이 아이를 성장으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칭찬은 어른이 들어도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 아이에게 칭찬할 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아주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칭찬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한다. 여러분, 마음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노력했고 수고했을 그 정성을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세요. 칭찬할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아이의 노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세 번째, 표정도 언어입니다. 밝은 표정, 웃는 얼굴, 다정한 눈빛으로 칭찬하세요. 그러한 칭찬이 아이에게 한 번의 포옹 같은 따뜻함을 준답니다. 막막하시죠? 그럼 제가 예시 하나 알려드릴게요. 와, 우리 딸 이뻐. 우리 딸 잘한다. 이런 칭찬 땡입니다. 땡. 하시면 안 돼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단지 보이는 것만 칭찬을 받으면 아이는 자꾸 이런 쪽으로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이뻐라는 칭찬을 하고 싶으면요. 와, 우리 딸 오늘 머리 풀고 머리핀도 꽂으니까 다른 날이랑 또 다르게 이쁘네.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렇게 아이가 했던 과정을 칭찬을 하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또 다른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날 엄마 아빠 앞에서 연주 실력을 들려주는데 이런 칭찬할 수 있겠죠. 와, 우리 딸 피아노를 하겠다고 하더니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훌륭한 곡을 다 연주하게 되었네. 엄마 아빠는 그동안 너의 피아노 연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또 뿌듯했는지 몰라. 우리 딸 여기까지 노력하느라고 정말 수고했어. 진짜 잘했어. 어때요? 이런 칭찬 아이들이 들으면 정말로 그동안 노력했던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게 되겠죠? 칭찬 별로 어렵지 않죠. 과정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관심으로 바라본 진심 칭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태껏 보는 칭찬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원하는 건 보이는 대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관심으로 바라봤던 그 과정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했던 과정의 모습, 그걸 지켜봤던 엄마로서의 아빠로서의 나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것이 칭찬입니다. 평소 아이들을 잘 관찰하면 아이들이 칭찬의 힌트를 줘요. 어떻게 주냐면요. 엄마, 내가 요즘 수학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밤에 잠도 줄였어. 게임할 시간도 없어요. 오늘은 수학 문제집을 이만큼이나 풀었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칭찬의 힌트를 주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면 되는데요. 아유, 우리 아들 요즘 수학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겠네. 게임할 시간도 없고, 잠도 줄이고, 오늘은 5페이지나 풀었구나. 이렇게 아이들의 말을 고스란히 읽어주면 칭찬이 되는데요. 그걸 모르고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럴 때.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원하는 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응원해달라, 격려해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보고 공부하면 다 너희에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정말 기운이 빠지겠죠? 요즘 아이들 공부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가끔 우리 아이 수학 문제집을 보면 아휴 하고 한숨 나와요. 이런 걸 풀어내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칭찬은 칭찬으로 끝내세요. 칭찬을 다 하고 났는데 덧붙여서 그 끝에 단 "엄마는 앞으로는 네가 게임도 더 줄이고 좀 더 이런 모습으로 쭉 계속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또 기운 빠질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칭찬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기운 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영양분이 된답니다. 그럴 때 차라리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런 거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잘 와 줘서 고마워. 덕분에 엄마도 많이 기쁘다. 덕분에 아빠도 많이 너가 대견스럽고 기쁘다." 이런 걸 표현해 주면 아이들도 느껴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나를 정말 진심으로 칭찬을 하는구나.'라고 말이죠. 만약 그동안 서운했던 게 있더라도 그러한 따스한 말 한마디에 날카로웠던 감정이 사르르 녹는답니다. 칭찬은 사람을 변하게 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결국 칭찬은 관계를 좋게 합니다. 관계가 좋다는 건 사이좋게 산다는 거죠? 지금 자녀분들과 사이가 좋은가요? 그럼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이야기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입니다. 이것들도 챙겨보세요.